오늘도 듣자. 1. 인텔 구조조정 발표 반도체 빙하기 본격화? 오늘 반도체 업계의 무거운 소식입니다. 인텔이 무려 2만 명을 추가로 감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독일과 폴란드에 계획했던 파운드리 공장 건설도 전면 취소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입니다. 작년 대비 순손실은 더 커졌고 CEO는 수요를 너무 낙관해 투자를 앞당겼다고 말했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투자 감축이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장비, 소재, 설계 기업까지 줄줄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 반도체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지만 실적과 투자 사이 균형 없이는 이마저도 빙하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가 됩니다. 지금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2. 중국판 휴머노이드 혁명 진짜 시작됐다. AI 로봇 먼 미래의 이야기 같으셨나요? 이제는 아닙니다. 중국의 유니트리라는 스타트업이 800만원짜리 가정용 휴머노이드를 내놨습니다. 기존 제품 가격이 평균 2억 7천만원 수준이었는데 가격을 거의 30분의 1로 낮춘 겁니다. 25kg에 26개 관절, 음성과 영상 인식까지 상용화가 눈앞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하나예요. 로봇 시장의 스마트폰화, 즉 대중화입니다. 중국은 단순 제조 강국을 넘어 AI 구현력에서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포석을 깔고 있죠. 앞으로는 로봇도 개인기기처럼 집집마다 한 대씩 갖추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3. 두산에너빌리티 수주로 증명한 원전 부활. 두산에너빌리티가 올해 상반기 3조 8천억 원의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가스수소 중심이었고 하반기에는 체코 원전 등 원자력 계약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체코에서 3조 8천억 규모의 원전 기자재 계약을 추진 중인데요. 이게 성사되면 연간 수주 목표 10조 7천억 원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이 흐름이 탈원전 에너지 안보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고수익 산업인 원자력과 가스터빈 중심의 매출 구조가 자리 잡고 있고요. 이 변화는 국내 기자재 업체뿐 아니라 EPC, 발전 분야 전반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줍니다. 4. 트럼프 연준 찾아 공사비 직격탄. 진짜 노림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준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청사 개보수 공사비가 4억 달러나 초과됐다고 비판했는데요. 이게 단순한 공사 감시일까요? 아니죠. 트럼프의 진짜 목적은 금리 인하 압박입니다. 이 정도면 매니저 해고감이라며 파월 의장을 몰아붙였지만 해임은 성 그었습니다. 이 발언의 핵심은 연준 독립성에 균열을 내겠다는 겁니다. 정치가 통화 정책을 흔들면 시장은 예측 가능성을 잃습니다. 특히 미국 채권, 달러 가치, 전 세계 금리 시장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금리 흐름, 단순한 경제 지표보다 정치도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5. 중국 치킨게임 그만저가 경쟁의 브레이크. 중국 정부가 27년 만에 가격법을 개정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원가 이하로 상품을 파는 치킨게임을 이제 막겠다는 거죠. 이전엔 상품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플랫폼 서비스 가격까지도 규제 대상입니다. AI, 데이터, 알고리즘으로 가격 조작하는 것도 단속합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질서 없는 가격 경쟁은 기업도 소비자도 손해입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질적 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죠. 기술 브랜드 중심으로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힘들어질 수 있지만 시장 신뢰 회복에는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6. 사상 최대 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은행들. KB 신한하나울이 4대 금융지주가 2분기 순이익 5.4조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자이익은 0.4% 증가에 그쳤고 비이자이익 특히 환차익 덕분이었습니다. 하반기엔 정부의 대출 규제와 금리 하락으로 이 흐름이 이어지긴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구조적 수익원 약화입니다. 예대 마진은 줄고 카드 연금 같은 수수료 비즈니스는 경쟁이 치열하죠. 그래서 은행들은 주주 안원, 자사주 매입 같은 외형적 방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7. 명품도 휘청글로벌 소비심리 레드불 필요하다. 명품 소비 무조건 올라간다는 공식이 깨졌습니다. LVMH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15% 감소했고 중국 미국 소비 둔화가 직격탄이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관세 확대가 유럽 명품 가격을 밀어올리며 수요는 더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루이비통, 디올, 구찌, 몽클레르 모두 판매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명품이 단순한 사치품을 넘어서 글로벌 소비지표 역할을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중산층 소비 여력이 줄면 프리미엄 브랜드부터 흔들립니다. 글로벌 소비 회복 없이는 명품도 회복 어렵습니다. 8. 유럽 폭염에 에어컨 전쟁 복지냐 탄소냐. 유럽이 뜨겁습니다. 진짜로요. 프랑스와 영국에선 폭염 속 에어컨 설치를 두고 정치권까지 갈등 중인데요. 야당은 학교와 병원의 에어컨 의무화를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탄소 배출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후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복지와 환경정책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죠. 지속되는 폭염은 공공 인프라 설계까지 재검토하게 만들고 있고 냉방이 사치가 아닌 필수 복지로 여겨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